제가 이거를 좀 쉽게 빨리 외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삼각형을요, 일단 머릿속에 딱 띄워 놓으시고요. 그래서 PR, PBR, ROE 이런 값이 얼마 정도 돼야지 투자할 만한 건지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오늘은요, PBR, PER 그리고 ROE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요, 이런 용어들 되게 자주 출몰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 용어 관련해서 공부하신다고 다른 데 막 찾아다녀 보셔도요, 제 설명만큼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곳이 아마 되게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ROE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말이 어렵죠, 이게. 그래서 제가 좀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부터 이 삼각형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본 이익 그리고 주가의 삼각구도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삼각형에서요, 자본과 이익 사이의 관계가 바로 ROE예요. 당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죠. 예를 들어서요, 한주주가 운영하는 JJ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서 자본 10억 원을 들여서 이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올해 이익이 1억이 났다라고 하면요, ROE는 10%가 되는 겁니다. 계산식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정확한 계산은요, 이걸 하자면 더 복잡한데 제가 좀 단순화해가지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ROE가 높으면요, 좋겠죠. 자본 대비해서 수익이 큰 거니까요. 근데 이게 또 막 무작정 높기만 한 거 막 찾아서 투자하면 안 되시는 게, ROE가 높은 이유가요, 당기 순이익이 높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본이 무지하게 낮아가지고 ROE가 높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자기 자본은 왜 낮을까요? 자본을 가지고 투자할 곳이 없어서 주주들한테 막 다 돌려주고 뭐 배당 막 주고 그렇게 환원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미래 성장성이 되게 적은 기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를 안 하고 그 돈을 다 주주들한테 뿌리면 ROE가 높은 기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ROE 높은 게 되게 좋은 거지만요, 그 ROE가 높은 게 장땡은 아니다. 그걸 좀 더 알고 계셔야 되고 속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개념은요, PBR이에요. 주당 순자산 비율입니다. PBR은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그걸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주가와 자본 사이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본은요, 순자산이랑 비슷한 개념이다, 그렇게 퉁치고 볼게요. 계산식으로는요, 시가총액 나누기 순자산인데요, 이걸 한 주당 가격으로 환산을 하시면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이 됩니다. 같은 말이죠. PBR은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요. 이 PBR은 기업의 재무 상태 측면에서 주가를 판단을 해주는 그런 지표예요. 순자산 대비해가지고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낮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JJ 인터내셔널을 또 예로 들어보자면요, 순자산이 10억인데 시가총액이 2억이에요. 그러면 PBR이 무지 낮아요. 이 PBR 계산해보면요, 한 0.2 나옵니다. PBR이 되게 낮으니까 JJ 인터내셔널 되게 좋은 기업이네, 저평가돼 있네, 올래, 이렇게 막 외치면서 이 주식 매수하러 가야 될까요? 일견 맞는 말이에요. 회사의 청산 가치가 주가보다 월등히 높으니까 완전 개이득인 거잖아요. 그래서 PBR이 되게 낮은 곳에 이렇게 투자하는 세력도 있는데요, 이거를 뭐 은어로 꽁초 투자라고 해요. 파산 직전의 기업이라도요, 순자산 가치가 꽤 괜찮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주식을 저가에 매수를 하는 거죠. 워런 버핏이 되게 젊었을 때 초기 자본금 막 불릴 때 있잖아요. 이 꽁초 투자를 해서 그 덕을 톡톡히 본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직감적으로 느낌이 오시겠지만요, 위험한 방식의 투자예요. 알고 보니까 이 기업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었다라고 하면요, 내가 아무리 싼 가격에 이 주식을 샀어도 그 주가가 반에 반토막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범한 투자자가 도전할 만한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개념은요,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이 삼각형에서 주가와 이익 사이의 관계가 바로 PER이에요. PER은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고요. 이걸 한 주당으로 환산을 하면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PER은요, 한 기업의 주가가 순이익 대비해서 높은지 낮은지 그거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PER이 낮다는 거는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PER이 낮다는 거를 우리 흔히들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PER이 높은 거는 반대로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제가 이거를
좀 쉽게 빨리 외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삼각형을요, 일단 머릿속에 딱 띄워 놓으시고요. 여기서 PBR, B, 알파벳 B는요, 자본의 본자와 연결을 해가지고 생각하시고요. 이자는 이익의 이자랑 연결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요. 이게 더 복잡하실까요? 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PR, PBR, ROE 이런 값이 얼마 정도 돼야지 투자할 만한 건지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PER, PBR 이런 지표의 경우에는요. 절대값으로 얼마 이상이면 고평가다, 얼마 이하면 저평가다 이렇게 막 딱 떨어지는 그런 공식 같은 거, 기준 같은 거 뭐 그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PER, PBR 이 값은 보통 이게 동종업계랑 비교를 해가지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PER, PBR 값이 좀 낮으면 이론상으로 좋기는 한 건데 그럼 얼마만큼 낮아야 좋은 거냐 하는 거는요.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가치주에서는 보다 엄격한 PER이나 PBR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성장주에서는 PER과 PBR이 좀 높더라도 이걸 용인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PER, PBR과 달리 ROE의 경우에는요. 높으면 좋기는 한 건데요. 이것도 역시 ROE가 왜 높은지 그 이유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 단일 지표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거는요. 무리수가 있습니다.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내가 이런 용어까지 꼭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이런 용어 모르셔도요. 투자 잘 하실 수 있어요. 용어나 뭐 계산식 이런 거 꼭 알아야지 투자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알아두면요. 되게 좋은 점이 하나 있죠. 주식 관련해서 뭐 책도 보고 경제TV나 유튜브 같은 거 보실 텐데 이럴 때 좀 우리가 더 수월하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재미가 있게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건요. 이런 용어 공부하는 사람은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좋은 주식 사가지고 장홀드 하는 그 수익률 절대 못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도요. 뭐 되게 용어들 되게 많잖아요. 흔한 용어로 뭐가 있을까? 저기 뭐 초품화나 마피플 뭐 마용성 요즘에 이런 용어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런 용어들 정말 하나도 모르시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요. 부동산 투자 그냥 그렇게 하시는데 투자 아주 잘만 하세요. 네. 용어를 알아두면은 그냥 편한 거지 그게 메인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너무 막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공부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요. 하나씩 그냥 저랑 함께 알아가시는 걸로 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